No. Yes. Yes.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No.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기술 엔지니어 2년차 김성찬입니다. 생산기술 엔지니어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생산관리 직무에서 새롭게 기술 직무가 합쳐진 그런 복합적인 직무인데요. 말 그대로 생산기술에서 나온 것 같이 생산과 기술을 결합된 그런 직무입니다. 먼저 생산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원료가 들어가는 것부터 제품이 나오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생산적 측면에서 최근 기술 가속화가 되면서 이제 신제품이 나오는 주기가 빨라졌거든요. 이제 그런 신제품들이 양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산 기술에 적용하는 그런 업무까지 합쳐진 그런 복합적인 직무입니다. 저희 현재 생산 직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들은 최소 20년에서 길게는 4, 50년까지 사용하는 기계들인데요. 기계 크기들이 작은 기계들이 아니라 뭐 건물 한 채의 크기 아니면 길이로 따지면 100m, 200m 정도 하는 좀 큰 기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기계들이다 보니까 설치하는데도 2, 3년이 걸리고요. 설치하고 나서도 그거를 이제 양산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데도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일단 스타트 할 때만 한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 기계들입니다. 현재 제가 관리하고 있는 기계도 지금 한 세워진 지 25년 정도 됐다고 하고요. 앞으로 약 10년간 더 돌릴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2, 3년 동안 짧은 수명이 아니라 그거에 한 10배, 15배 정도 되는 긴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 전체 가격은 제가 이제 잘 모르고 예를 들어 중간 부분을 새로 넣는다 하면 기본 20억, 30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 기계를 하면 몇백억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생산기술 엔지니어는 실제로 현장을 보고 조금 문제점을 분석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공장에 항상 주둔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아무래도 서울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공장들이 서울에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격이 싼 지방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최고 인류 기업조차도 이제 경기도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 연차가 쌓인다고 해서 서울 근무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지방 근무 장점이요. 집이 많이 쌉니다. 일례로 제가 지금 현재 자취를 하고 있는데 투룸이 있는 거실 하나에 방 2개가 있는 그런 오피스텔에 살거든요.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5천만 원이라서 사실 이제 그런 아파트 같은 것도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거주하는 데는 큰 무리 없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역량은 크게 3가지라고 보는데요. 분석력, 문제 해결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하고 실제로 저도 취업 준비할 때 그거를 3개를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이게 생산기술 엔지니어는 필연적으로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제품을 정상화시키는 업무가 꼭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생긴 현상을 보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어떤 게 원인이다 그런 능력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요. 원인만 찾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해야 제품이 제대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 그리고 생산기술 엔지니어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관리자의 입장이니까 기계를 직접 돌리시는 오퍼레이터 분들,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분들, 아니면 기계를 고치거나 아니면 할 때 하는 그런 외부 업체분들하고 스케줄을 짜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계가 24시간 돌잖아요. 정작 제가 출근하는 시간은 하루에 8시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제가 출근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제가 자고 있을 때 또는 제가 퇴근해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을 때 기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기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간단한 거는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하지만 사람들이 원인도 모르겠고 왜 그런지 모를 때가 있으면 제가 이제 퇴근을 했더라도 출근을 해서 그거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추가 근무가 생기게 되고 또 저희가 이제 생산량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술적 테스트, 그러니까 신제품들을 양산 조건으로 세팅할 때도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라인을 멈춰서 그 테스트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그 테스트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만약에 테스트가 새벽에 잡혔다 그러면 새벽에 출근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조금 많죠. 엔지니어에서 이제 다들 외국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잘못된 게 아무래도 저희가 사용하는 그 큰 기계들이 대부분 국산 장비가 아니라 뭐 독일산 장비, 미국산 장비, 일본산 장비 그런 장비들을 많이 사용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면이라던가 설비에 써 있는 그런 각인조차도 다 외국어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설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도면을 볼 일이 많은데 도면이 저 같은 경우는 일본어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일본어 도면을 보기 위해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고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외국 장비를 쓸 때 외국어를 잘 알고 있어야 조금 그 설비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외국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국가 교육 중에 플랜트 산업협회에서 했던 플랜트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이라는 교육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내일 배움 카드를 주면서 이제 국가에서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하는 그런 교육인데 아무래도 플랜트라는 분야 특성상 도면 교육이 조금 많이 껴 있어요. 이제 도면을 보는 법, 도면을 그리는 법 등을 많이 배웠는데 확실히 그런 게 제가 이제 생산기술 엔지니어를 하면서 큰 도움이 됐고요. 도면을 잘 볼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런 개선점도 보이게 돼서 아주 유용한 것 같습니다. 다시 취업할 기회가 생기면 생산기술 엔지니어도 좋지만 저는 이제 다른 계열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뭐 영업이라던가 마케팅이라던가 그런 직무로 가가지고 다른 분야도 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방 말고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생산기술 엔지니어 10년 차 정도 되면 거의 모든 분야를 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산 전체에 있어 그런 전문가가 돼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고 또 그렇게 됐을 거라 믿습니다.